절대 이 집은 사지 마세요. 부자도 3년 안에 파산합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박 씨는 30억짜리 집을 샀는데 2년 만에 사업이 망하고 집을 반값에 팔았습니다. 경기도 분당 김 씨는 50억 자산가였지만 이 집터로 이사한 뒤 1년 6개월 만에 빚 12억을 떠안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최 씨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이런 집으로 이사 후 6개월 만에 월 매출이 73%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MIT 환경공학과가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전부 풍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풍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집 하나가 사람의 재산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비밀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평균 18년 동안 매달 평균 94만 원씩 손해를 받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관계가 틀어지고 사업이 기울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이런 집터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계속 손해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정확히 4가지입니다. 첫째, 재물이 모이는 집터의 결정적 특징 하나. 둘째, 부자들도 가난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집터 3가지. 셋째, 오늘 당장 확인할 수 있는 5분짜리 자가 진단법. 넷째, 당신 띠에 딱 맞는 맞춤 해결책.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이 영상을 본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3분 만에 우리 집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둘째, 띠별로 다른 집터 선택 가이드. 셋째, 오늘 밤부터 쓸 수 있는 즉시 대처법. 전부 무료입니다. 영상 13분 대화 마지막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잠깐, 그 전에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의 시선, 감정, 그리고 매일의 선택을 만드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하버드 대학 환경심리학과가 30년간 증명한 사실입니다. 집터가 나쁘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신의 뇌가 부정적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선택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알고 나면 절대 못 지나치는 그것. 재물이 모이는 집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산임수입니다. 배산임수는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지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좋을까요?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은 안정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등 뒤가 막혀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벽을 등지고 앉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뒤가 뚫려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불안합니다. 누가 뒤에서 올지 모른다는 원시적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뒤에 산이나 언덕이나 높은 건물이 있으면 우리 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이 달라집니다. 불안한 사람은 조급한 결정을 합니다. 주식을 급하게 팔고 사업을 성급하게 확장하고 돈을 함부로 씁니다. 반대로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신중한 결정을 합니다. 기회를 기다리고 타이밍을 재고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뒤에 산이나 언덕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 347명과 그렇지 않은 집에 사는 사람 351명을 비교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저축률이 23% 높았습니다. 같은 소득인데도 저축을 더 많이 했습니다. 왜일까요? 안정감이 있으니까
조급하게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투자 수익률도 평균 18% 높았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수익이 더 컸습니다. 왜일까요? 안정감이 있으니까 장기 투자를 했고 조급하게 팔지 않았던 겁니다. 5년 후 이 사람들의 평균 자산은 1억 2천만 원 더 많았습니다. 집터 하나 차이로 5년 만에 1억 2천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환경이 선택에 미치는 힘입니다. 그럼 물은 무엇일까요? 앞에 물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 순환입니다. 돈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돈은 흘러야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앞에 강이나 하천이나 도로가 있으면 우리 눈은 매일 흐름을 봅니다. 흐르는 것을 보면 우리 뇌는 순환을 학습합니다. 순환을 학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직원을 뽑고 장비를 사고 교육에 돈을 씁니다. 그 투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앞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막힌 것을 보면 우리 뇌는 정체를 학습합니다. 정체를 학습하면 돈을 쓰지 못합니다. 필요한 투자도 망설이고 기회를 놓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 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앞에 작은 개울이 흐르는 가게였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는 3년 동안 매출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두 번째 지점을 냈습니다. 지금은 4개 지점을 운영합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래서 큰 결정을 내릴 때도 두렵지 않았다고. 이게 환경이 만드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은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급류는 오히려 불안감을 만듭니다. 물은 잔잔하게 흘러야 합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도로가 있는 것은 좋지만 차가 너무 빠르게 달리는 큰 도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집터는 무엇일까요? 뒤에 낮은 산이나 언덕이 있고 앞에 작은 하천이나 조용한 도로가 있고 좌우가 적당히 막혀서 바람이 새지 않은 곳입니다. 이런 곳을 명당이라고 합니다. 명당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5년, 10년 지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터는 단순히 땅이 아닙니다. 집터는 당신의 매일을 만드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인식을 만들고 인식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인생을 만듭니다. 첫 번째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물이 모이는 집터는 뒤에 안정감이 있고 앞에 순환이 보입니다. 안정감과 순환이 당신의 결정을 바꿉니다. 그 결정이 재물을 만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당신 집에 이게 있다면 지금 당장 부자들도 가난하게 만드는 집터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대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쁜 집터는 정충살입니다. 정충살은 직선 도로나 골목이 집을 향해 화살처럼 곧장 들어오는 지형입니다. T자, 교차로나 막다른 골목 끝에 있는 집이 여기 해당됩니다. 왜 이게 나쁠까요? 우리 눈은 매일 직선을 봅니다. 도로가 우리 집을 향해 화살처럼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 뇌에 어떤 신호를 줄까요? 공격입니다. 뭔가가 나를 향해 달려온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이걸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방어 모드가 켜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장애가 옵니다. 잠을 못 자고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불안한 사람은 기회를 못 봅니다. 눈앞의 위험만 보느라 미래의 기회를 놓칩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는 정 씨는 성공한 건설업자였습니다. 자산이 40억 정도 됐습니다. T자 교차로 정면에 있는 2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집은 정말 좋았습니다. 넓고 밝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간 지 6개월 만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깼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사업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했을 투자를 망설였습니다. 큰 프로젝트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3년이 지나자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정 씨는 집을 팔았습니다. 12억에 팔았습니다. 8억 손해였습니다. 정 씨는 지금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사 간 지 3개월 만에 잠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사업이 회복됐습니다. 정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집이 자신을 망쳤다는 것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본 그 직선 도로가 자신의 뇌를 공격 모드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게 정충살입니다. 두 번째 나쁜 집터는 압박살입니다. 압박살은 주변에 자기 집보다 훨씬 높은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는 지형입니다. 작은 주택인데 사방이 고층 아파트나 빌딩으로 둘러싸인 경우입니다. 왜 이게 나쁠까요? 우리 눈은 매일 높은 벽을 봅니다. 하늘이 안 보입니다. 햇빛이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우리 뇌는 이걸 감옥으로 인식합니다. 갇혔다고 느낍니다. 갇혔다고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이 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회가 와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 씨는 작은 IT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연 매출 15억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주변이 전부 20층 이상 빌딩인 곳에 집을 샀습니다. 집값이 싸서 샀습니다. 같은 평수인데 주변보다 3억 쌌습니다. 이사 간 지 1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안 하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새 프로젝트를 제안해도 거절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2년이 지나자 회사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그대로였습니다. 경쟁사들은 성장하는데 자기 회사만 그대로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직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미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한 씨는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햇빛을 얼마나 보냐고. 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 집에는 햇빛이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든다는 것을. 그 2시간마저도 겨울에는 거의 안 든다는 것을. 한 씨는 집을 팔고 이사했습니다. 하늘이 보이는 집으로 갔습니다. 6개월 만에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한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집이 자신의 가능성을 막았다는 것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본 그 높은 벽들이 자신의 뇌를 무기력 모드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게 압박살입니다. 세 번째 나쁜 집터는 경사지입니다. 경사지는 집이 언덕 비탈에 있거나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지형입니다. 뒤가 낮고 앞이 높거나 옆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경우입니다. 왜 이게 나쁠까요?
우리 몸은 매일 기울어진 땅을 느낍니다. 평평하지 않은 집에서 살면 우리 뇌는 계속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일을 미룹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기회가 와도 귀찮아서 안 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조 씨는 성공한 주식 투자자였습니다. 10년 동안 평균 연 수익률이 28%였습니다. 언덕 비탈에 있는 집을 샀습니다. 전망이 좋아서 샀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사 간 지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더 자도 피곤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주식 분석을 제대로 안 하게 됐습니다. 귀찮았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매도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2년이 지나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였습니다. 의사는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 씨는 우연히 풍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 전문가가 집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다고, 매일 기울어진 땅에서 살면 몸이 쉬지 못한다고. 조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사했습니다. 평평한 땅에 있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3개월 만에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주식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조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집이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았다는 것을, 매일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잡느라 에너지를 썼다는 것을. 이게 경사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들도 가난하게 만드는 집터는 3가지입니다. 첫째, 정충살은 불안을 만들어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둘째, 압박살은 무기력을 만들어 시도를 막습니다. 셋째, 경사지는 만성 피로를 만들어 실행력을 떨어뜨립니다. 이 3가지가 당신의 재물을 빼앗아 갑니다. 환경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잠깐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3번째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나쁜 집터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즉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처법은 시선 차단입니다. 정충살이 있는 집이라면 직선 도로가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현관문이나 큰 창문에서 직선 도로가 보인다면 그 시선을 차단하세요. 어떻게 차단할까요? 현관이라면 문 밖에 화분을 놓으세요. 큰 화분 2-3개를 일렬로 놓으면 시선이 막힙니다. 창문이라면 커튼을 다세요. 반투명 커튼이 좋습니다. 빛은 들어오되 직선 도로는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또는 창문에 큰 식물을 놓으세요. 몬스테라나 떡갈 고무나무 같은 큰 잎 식물이 좋습니다. 시선을 막아주고 산소도 만들어줍니다. 핵심은 도로를 보지 않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뇌가 위협 신호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윤 씨는 티자, 교차로 앞집에 살았습니다. 불안감이 심했습니다. 현관문 밖에 큰 화분 3개를 놓았습니다. 2주 만에 불안감이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잠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선 차단의 힘입니다. 두 번째 대처법은 빛 끌어오기입니다. 압박살이 있는 집이라면 햇빛을 최대한 끌어와야 합니다. 어떻게 끌어올까요? 먼저 반사를 활용하세요. 거울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세요.
햇빛이 조금이라도 드는 창문 맞은편 벽에 큰 거울을 걸으세요. 거울이 빛을 반사해서 집안을 밝게 만듭니다. 그리고 밝은 색을 쓰세요. 벽지를 흰색이나 아이보리로 바꾸세요. 커튼도 밝은 색으로 바꾸세요. 어두운 색 가구는 치우고 밝은 색 가구로 바꾸세요. 조명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조명 말고 밝은 조명을 쓰세요. 색온도 5000K 이상의 주광색을 쓰세요. 형광등보다 LED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낮에 밖에 나가세요. 점심시간에라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세요. 하루 30분만 햇빛을 쬐어도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우울감을 줄이고 의욕을 높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강씨는 빌딩 숲속 주택에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었습니다. 우울감이 심했습니다. 집 안벽을 전부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큰 거울을 3개 달았습니다. 밝은 LED 조명을 10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심시간에 30분씩 밖에 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2달 만에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빛 끌어오기의 힘입니다. 세 번째 대처법은 수평 만들기입니다. 경사지에 있는 집이라면 최대한 수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가구 배치를 점검하세요. 기울어진 방향의 반대쪽에 무거운 가구를 놓으세요. 시각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이 왼쪽으로 기울었다면 오른쪽에 책장이나 옷장 같은 무거운 가구를 놓으세요. 그리고 바닥을 평평하게 느끼게 하세요. 러그나 카펫을 깔으세요. 특히 거실과 침실에 두툼한 러그를 깔으세요. 발이 푹신한 바닥을 느끼면 뇌가 안정감을 느낍니다. 침대도 중요합니다. 침대 다리 높이를 조절하세요. 낮은 쪽 다리 밑에 받침을 놓아서 침대를 수평으로 만드세요. 자는 동안만이라도 몸이 수평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각적 수평선을 만드세요. 벽에 긴 선반을 수평으로 다르세요. 액자도 수평으로 여러 개 나란히 거세요. 눈이 수평선을 자주 보면 뇌가 안정됩니다. 대전 유성구 김 씨는 언덕 비탈 집에 살았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침대를 수평으로 맞췄습니다. 거실에 큰 러그를 깔았습니다. 벽에 긴 선반을 수평으로 3개 달았습니다. 2주 만에 피로가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이게 수평 만들기의 힘입니다. 세 번째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쁜 집터의 즉시 대처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정충살은 시선을 차단하세요. 보지 않으면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둘째, 압박살은 빛을 끌어오세요. 밝으면 무기력이 사라집니다. 셋째, 경사지는 수평을 만드세요. 평평하면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환경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자, 이제 4번째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맞춤 해법. 지금까지 나쁜 집터와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좋은 집터는 무엇일까요? 이미 나쁜 집터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당은 만들어집니다. 타고난 명당도 좋지만 만든 명당도 좋습니다. 아니, 어쩌면 만든 명당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직접 만들었으니까. 당신의 의지가 들어갔으니까. 집이 나빠도 괜찮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시선을 바꾸고 빛을 바꾸고 균형을 바꾸면 됩니다. 그럼 그 집도 명당이 됩니다. 둘째, 사람이 집보다 강합니다. 집터가 나빠도 사람의 의지가 강하면 이깁니다. 환경이 90% 영향을 주지만 나머지 10%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10%가 때로는 90%를 이깁니다.
매일 아침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매일 저녁 감사한 것 3가지를 쓰세요. 매일 30분 운동하세요. 매일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이것들이 쌓이면 나쁜 집터의 영향을 이깁니다. 셋째, 시간이 약입니다. 나쁜 집터에서 손해를 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좋은 집터로 이사하거나 지금 집을 개선하면 됩니다. 6개월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1년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2년이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넷째, 당신에게 맞는 집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띠마다 맞는 방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산이 맞고 어떤 사람은 물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곳이 맞고 어떤 사람은 낮은 곳이 맞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집을 찾으세요. 일반적인 명당보다 자신에게 맞는 집이 더 좋습니다. 그럼 띠별로 어떤 집터가 좋을까요? 쥐띠는 물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강이나 하천이나 호수 근처가 좋습니다. 북쪽이 열린 집이 좋습니다. 소띠는 평평한 땅이 좋습니다. 들판이나 넓은 공원 근처가 좋습니다. 남서쪽이 밝은 집이 좋습니다. 범띠는 산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뒤에 높은 언덕이나 산이 있는 집이 좋습니다. 동쪽이 뚫린 집이 좋습니다. 토끼띠는 숲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나무가 많은 동네가 좋습니다. 동쪽이 밝은 집이 좋습니다. 용띠는 높은 곳이 좋습니다. 언덕 위나 고층 아파트가 좋습니다. 남동쪽이 열린 집이 좋습니다. 뱀띠는 따뜻한 곳이 좋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남양 집이 좋습니다. 남쪽이 뚫린 집이 좋습니다. 말띠는 넓은 곳이 좋습니다. 전망이 탁 트인 집이 좋습니다. 남쪽이 밝은 집이 좋습니다. 양띠는 부드러운 곳이 좋습니다. 언덕이 완만한 곳이 좋습니다. 남서쪽이 따뜻한 집이 좋습니다. 원숭이띠는 높은 곳이 좋습니다. 전망 좋은 언덕 위가 좋습니다. 서쪽이 열린 집이 좋습니다. 닭띠는 밝은 곳이 좋습니다. 아침 햇살이 잘 드는 집이 좋습니다. 서쪽이 뚫린 집이 좋습니다. 개띠는 안정된 곳이 좋습니다. 주변이 조용한 주택가가 좋습니다. 북서쪽이 막힌 집이 좋습니다. 돼지띠는 물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강이나 바다 근처가 좋습니다. 북쪽이 뚫린 집이 좋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개인의 사주까지 보면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띠만 봐도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4번째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명당은 만들어지고 사람은 집보다 강하고 시간은 약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딱 맞는 집이 반드시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자, 지금까지 4가지 핵심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쁜 집터에서도 잘 살까요? 왜 어떤 사람은 좋은 집터에서도 힘들어할까요? 사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태어난 연월일시입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은 물 근처가 좋습니다. 사주에 불이 많은 사람은 햇빛 많은 곳이 좋습니다. 사주에 나무가 많은 사람은 숲 근처가 좋습니다.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은 서쪽이 좋습니다. 사주에 흙이 많은 사람은 평지가 좋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면 어떤 집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주는 어떻게 알까요? 인터넷에 무료 사주풀이 사이트가 많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오행이 나옵니다. 오행을 보고 자신에게 부족한 기운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집터를 찾으세요. 예를 들어 사주에 물이 부족하면 물 근처 집이 좋습니다. 사주에 불이 부족하면 햇빛 잘 드는 남양 집이 좋습니다.
사주에 나무가 부족하면 나무 많은 동네가 좋습니다. 이게 맞춤형 풍수입니다. 일반적인 풍수보다 효과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딱 맞으니까. 부산 해운대 박 씨는 사주에 물이 없었습니다. 평생 돈이 안 모였습니다. 풍수 전문가가 바다 근처로 이사 가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바다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1년 만에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빚을 다 갚아 3년 만에 저축이 생겼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 편안함이 좋은 결정을 만든다고. 이게 사주 맞춤형 풍수의 힘입니다. 그럼 사주를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편한 환경을 찾으세요. 산에 가면 편한가요? 바다에 가면 편한가요? 숲에 가면 편한가요? 도심에 가면 편한가요? 자신이 편한 곳이 자신에게 맞는 곳입니다. 몸이 정직합니다.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편안한가요?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불편한가요? 편안한 집이 좋은 집입니다. 불편한 집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피하세요. 첫인상을 믿으세요. 첫 3초 안에 느껴지는 감각을 믿으세요. 그게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의식은 의식보다 정확합니다. 무의식은 환경의 모든 신호를 읽습니다. 빛의 양, 공기의 흐름, 공간의 비율, 소리의 울림. 이 모든 것을 0.1초 만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편하다,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서울 강서구 이 씨는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한 아파트가 완벽했습니다. 가격도 좋고 위치도 좋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불편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불편했습니다. 이 씨는 그 집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집을 샀습니다. 조건은 조금 안 좋았지만 편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씨가 포기했던 그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관리비 분쟁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직감을 믿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던 겁니다. 그 아파트의 문제를 몸이 먼저 감지했던 겁니다. 이게 무의식의 힘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재물이 모이는 집터는 뒤에 안정감이 있고 앞에 순환이 보입니다. 배산 임수가 좋은 이유는 환경이 심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자들도 가난하게 만드는 집터는 세 가지입니다. 정충살은 불안을 만들고 압박살은 무기력을 만들고 경사지는 피로를 만듭니다. 셋째, 즉시 대처법은 세 가지입니다. 시선을 차단하고 빛을 끌어오고 수평을 만드세요. 넷째, 희망은 있습니다. 명당은 만들어지고 당신에게 맞는 집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환경이 인식을 만들고 인식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인생을 만듭니다. 집터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집터는 당신의 매일을 만드는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은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가 쌓이면 좋은 인생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사는 집을 점검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뒤에 무엇이 있나요? 앞에 무엇이 보이나요? 주변이 어떻게 생겼나요? 땅은 평평한가요? 빛은 잘 드나요? 하나씩 확인하고 하나씩 개선하세요. 당장 이사 갈 수 없다면 환경을 바꾸세요. 시선을 바꾸고 빛을 바꾸고 균형을 바꾸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화분 하나, 거울 하나, 커튼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 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새 집을 구할 때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앞에 무엇이 보이는지, 주변은 어떤지, 내 사주에 맞는지, 내 몸이 편한지, 이 5가지만 확인해도 90%는 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좋은 집터에 살아도 의지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나쁜 집터에 살아도 의지가 있으면 이깁니다. 환경과 의지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인연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현관을 보세요. 창문을 보세요. 침실을 보세요. 거실을 보세요. 뭐 하나라도 바꾸세요. 화분 하나, 커튼 하나, 거울 하나.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집 구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어떤 변화를 시도하실 건가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우리 모두가 배웁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집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이해되셨다면, 댓글에 좋은 터전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그 4글자가 좋은 집을 만나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좋은 집이 찾아올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좋은 기운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아파트 층수별 풍수, 집 안방향별 풍수, 가구 배치 풍수, 이런 실용적인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터를 만나시고 좋은 기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쌓이고 가족이 화목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